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진월에서 계사월로 바뀐 지, 즉 입하가 된 지 한 벌써 6일째, 일주일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대해서 한 열흘 정도만 하게 되면 간목부터 개수까지 일순환을 하게 되고요. 한 달이 대략 한 30일 정도 되니까 간목 4월에 대해서 3번, 각각 일간별로 4월을 3번씩 공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원래 주라고 하는 것은 6개씩 있죠. 뭐 갑목 같은 경우는 갑인, 그 다음에 갑진, 갑오, 갑신, 그 다음에 갑술, 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각각 있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일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해마다 다른 또 일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2021년 강의를 하지만은 2019년, 2020년, 이전 2018년에도 4월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일 외에 무신일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무신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전에 제가 했던 강의들을 찾아보게 되면 같은 연은 아니다 하더라도 4월에 무신일주, 4월에 예를 들어서 무술일주 다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자료들, 강의들 한번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이 다른데 다른 연에 4월에 무토 이렇게 공부해도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연히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톤은 뭐냐면 일간과 원령을 굉장히 중시해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은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 하에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한 연후에 오늘의 명식을 마지막에 설명하기 때문에, 꼭 신축년에 무신일, 신축년에 예를 들어서 무술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4월의 무토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에 대한 설명을, 그 사주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쪽 이제 강의를 좀 더 보강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책이 어떤 것이냐면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난강망은 궁통보감이라고도 합니다. 이 난강망 궁통보감을 설하고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보주를 붙인 것이 조화원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후와 왕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책이고, 저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런 책이 있죠. 팔자제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팔자제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자신은 어떻고 축신은 어떻고, 그러니까 일지와 연간과 연주를 빼고 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팔자제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나중에라도 강의를 꼭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강의를 하려면 총 1200강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자시가 한강이죠. 그 다음에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축시가 또 한강이고 하다 보면은 100, 1200강 정도가 나와요. 이걸 하려고 하면 좀 장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을 갖다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한 책이 뭐냐면, 독일 박재완 선생님이 쓴 명리사전이라고 해요.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사전은 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자시였을 때 일주가 무엇이면 어떻고, 무오일이면 어떻고, 무술이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조금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난강망 공통보감, 조화원약, 팔자제요,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팔자제요는 생시를 넣고 설명을 한 책이고,
팔자 제후를 조금 더 보강한 박재환의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책은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을 때 생시가 자시라고 했을 때 일주가 예를 들어서 일주가 무오냐 무술이냐 아니면 무신이냐 무자냐 이렇게 설명을 해는 책이 좀 더 설명 자체는 좀 세밀해지긴 했는데 너무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팔자 제후를 이렇게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명식을 예를 또 충분히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전에 해야 할 게 명리 기초 강의를 또 좀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게으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공망, 신살, 뭐 백호, 대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삼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지와의 관계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사주 배합의 중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알아보는 것이 사주 명리를 보는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4월의 무토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이니까 음토인 기토를 같이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명식 생시 순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원래는 그냥 무죠. 무. 갑일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글자도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에 해당이 되지만 오행상 같은 토이지만 이걸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토, 뭐 양토와 음토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양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글자 두 자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음양에 따라서 토도 나눠지게 되고요. 음양에 따라서 토의 기질이 토의 성향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것을 잘하는 것보다는 가장 쉬운 것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행인 토라고 하는 것, 음양 오행을 먼저 아는 것이 명리를 하는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음양으로 나누고 오행으로 나눠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깊이 파고들면 음양 오행처럼 또 깊이 있는 그런 또 내용들이 없죠. 근데 우리가 명리학에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음양과 오행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하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태생에 원래 무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 같은 성향,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근데 음은 강한 것에 상대되는 거니까 약한 것이 되겠죠.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이 마르고 건조하다라고 하면 음은 물기가 있고 축축한 것이 될 것이고, 양이 바깥을 의미한다고 하면 음은 안을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양이 선이다라고 하면 음은 악이 될 것이고, 양이 남자라고 하면 음은 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반돼서 서로 뭐 중화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동전이 앞면이 없으면 뒷면은 당연히 이론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양은 같이 있어야지만 존립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또 남자가 있어야지만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도움을 준다. 양은 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음은 양을 돋보이게 한다. 자,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선남선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여자도 쭉쭉빵빵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시켜 주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를 나쁘게 만들고 음토인
기토가 양토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토는 음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양토는 양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은 그러한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됩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니까 낮고, 그 다음에 넓지 않으니까 좁은 그런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건토가 아니라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습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니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을 뜻합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모래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고요. 무토는 좀 넓은 땅이죠. 그래서 무토는 광야라든가 내지는 산 같은, 매우 큰 산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뭐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물기 있고 거름진 작은 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토, 양토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는 큰 땅이기 때문에, 큰 땅이라든가 큰 산에는 뭐예요?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지만, 무토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간목을 치용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드러날 것이다. 선생님, 간목은 칠살이니까 을목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을목은 무토 입장에서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산이 있는데, 간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편백나무, 오동나무 같은 아주 좋은 품질의 나무가 잘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을목 정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에 잔디가 잘 심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큰 숲을 이뤄서 울창한 어떤 그런 산림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산림을 이루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는 용도가 더 크게 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큰 숲을 이뤘을 때와 을목이 있어서 잔디밭을 이뤘을 때는 그 용도 면에서 간목은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 잔디밭을 이뤘다는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배울 때 칠살은 나쁘고 정관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간목이 나쁘고 을목이 좋다라고 보지만, 무토 입장에서는 칠살 간목을 보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토인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다가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텃밭이라든가 작은 화분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기토 일간이 간목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었을 때는 논외로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기토만 놓고 봤을 때 간목이 그렇게 무토가 간목을 보는 것만큼 용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는 이러한 차이가 있으면서 공통점은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 기토가 원활해질 수 있죠. 햇볕이 없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물만 있고 햇볕이 없으면 땅이 축축해지고, 결국 햇볕이 온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땅은 썩은 땅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햇볕만 있고 물기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아울러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가 되죠. 초하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여름. 그래서 기본적으로 4,5미월이라고 있죠. 4,5미월. 이 4,5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을 뜻하면서 계절은 모두 따지고 보게 되면은 여름이 된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여름이 초하가 되는 것이고요. 5월 같은 경우 다음 달 이제 망종이 되면서부터 5월이 되는데, 이 5월은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 되죠. 그래서 모하 내지는 개하,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면서 어떤 오행이 왕하다,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물론 진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개월이라고 하는 뜻은 진술, 축, 미월을 축미월을 모두 4개월이라고 해서 이 4개월은 기본적으로 토왕절, 이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는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남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록 토가 왕한 계절이 맞으나 사오를 갖추게 되면 다시 화가 왕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다.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개하, 늦여름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묘지를 봄에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4, 5, 미월 여름에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에 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겨울에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진술축미월은 환절기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도 진월, 축월, 술월, 미월에 따라서 그 배합법이 각각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공부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의 깊이가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100%의 학문은 아니고 100%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늘 조자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열자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도 지방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우리 저 아랍권 같은 거 있죠. 사우디라든가 이런 게 매우 뜨거운 지방 내지는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4월, 5월, 미월 어떻게 배합을 해야 할 것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가장 필요한 건 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행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죠. 우리 사막 같은 데 가면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아시스도 물론 땅 밑에서 계속 수온이 공급이 되니까 오아시스가 존립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땅 속에서 물이 계속 생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아시스는 금방 마르게 됩니다. 특히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파죠. 관정이라는 건 쉬운 말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열대지방 같은 데 관정을 파면은 뚜껑을 덮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관정을 뚫어놓고 우물 위를 덮어놓지 않으면 물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월, 5월, 미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의 근원이 되어 주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무토가 태어난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토로서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인데,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도 왕한 화학열이 지만 화가 왕하면 토가 같이 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토 동궁이라고 해요. 화토 동궁. 화하고 토라고 하는 것은 동궁, 한 궁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궁의 개념인데, 화가 왕해지면 토는 같이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는 일간도 왕하면서
뜨겁고 조열한 그런 날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자체가 왕화하면 뭘 해야 된다?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여름에 뜨거운 불볕더위에 나무는 있는데 목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이거는 목이 어떻게 되냐면 목분 기회한다 그래요.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르다, 불을 태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이를 태우거나 나무를 태우게 되면 그 종이라든가 나무가 형체가 불로 화하면서 나머지는 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분비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타서 날빛자, 이거 회자는 재를 뜻해. 재, 우리가 타고 남은 재. 그래서 목분비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딱 했는데 불이 다 타고 나머지 재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재가 확 날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한여름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왕에서 무토를 쓸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되냐?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도 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도 살 수가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생겨주고 무토는 뭐 윤토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똑같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토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요. 무토가 윤택해져야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도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의 수는 항상 금이 있어서 생수를 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 유금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내지는 자수,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 내지는 아까 금방 말했던 해자수 등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 개수의 뿌리가 되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없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한여름에 뜨거운 불볕더위에 물이 없는 것은 어떻다? 안 된다. 한여름에 수가 없는 사주들 대개 중화를 크게 잃은 사주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4, 5, 묘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임수든 개수든 수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토인 무토가 월령 4월에 태어났죠. 4월은 초여름, 초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건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토 동궁이라고 말씀드렸죠. 화토는 같은 궁에 있다 해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토인 무토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는 걸록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록격은 사주는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될까요? 약한 사주가 될까요?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 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뭘 쓴다? 간목을 지용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무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 내지는 임수, 수의 근원이 있어 주어야 되고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데 일지 자체에서도 오화를 봤으면 이거는 그냥 오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는 무토 입장에서 오는 이건 양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양인격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인성이 너무 많죠. 걸록격의 인성, 양인을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냐면 화염 화염토자는 사주 내지는 화염토초라고도 어떤 분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화염토초 뭐 같은 뜻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화염토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가 너무 뜨거워지면, 쉬운 말로 한여름에 기온 자체가 40도, 50도, 심지어 뭐 60도도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된다?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염토조라고 하는 것은. 자, 4월에
한여름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오화까지 있으면 이거는 화염토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수가 없는 간목만 있게 되면 간목은 또 뭐가 된다 그랬죠? 목분비한다 그랬죠. 목분비회. 물이 없는 나무는 뜨거운 여름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목을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수를 봐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연지에 이렇게 축토를 보았습니다. 축토, 그죠? 선생님,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5화까지 봐서 일간이 왕한데 토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은, 물론 당연히 4월에 5화를 보고 축을 보게 되면 일간은 매우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간목이라고 하는 관성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진 상태에서 화염토조하기 때문에 목분비해뿐만 아니라 또 토다 목철까지, 토가 너무 왕하면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가 있지 않은 연에는 간목을 치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일간이 왕해지는 겁니다. 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금은 사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축에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화는 금을 극하죠. 화극금이 됩니다. 화극금이 돼서 금이 녹아버릴 지경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서 열기를 4월에 열기를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다행스럽게 월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 개수하고 일간 무토하고 좀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축에 뿌리를 두고 신금의 생주를 받는 개수이죠. 천금과 같은 개수인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넓은 땅이 있습니다. 농토가 있는데 한 달간 가뭄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에. 근데 단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충분하게 한번 단비가 내려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개수가 좀 천금과 같은 개수이긴 한데 요거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목을 보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가 더 있는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월간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수의 근원을 더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는데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는데, 임자시가 되면 수기가 부족한 중에 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죠. 물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금의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좀 너무 멀어서 임수가 저 멀리 있는 축에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미약하게 둘 수 있지만 크게 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는 없죠. 그죠? 그다음에 신금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보급로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오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깊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시지의 자수인데, 아쉽게도 이 자수는 일지의 오하고 좌우충이 되죠.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양인을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재인 임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좌우충이 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갑인시가 되면은 오화가, 아까는 좌우충이었지만은 이때는 인오가 합을 하게 되면 인오술 화국이죠. 인오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원래는 삼합이라고 하죠. 인오술 삼합은. 근데 이제 술자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인오 화국이라고 해서 요거는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준삼합에 준해서 본다 라고 해서 준삼합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오 화국이 돼서 화가 더 왕해지면서 간목 자체는 요 수 하나 내지는 축중 개수가 있어서 간목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간목이 오히려 목분비에 될 확률이 더 크다. 만약에 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살아나 죽어야지만 이 사주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을묘 정관이 좋으냐? 차라리
갑인시를 얻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을묘시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성, 정관이긴 하지만 저렇게 을묘, 무토 입장에서 칠살 간목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큰 그 뭐예요? 용도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토, 습토를 보긴 봤지만 역시나 4월에 5화까지 본 상태에서 병화투출하게 되면 매우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역시나 이 사주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겠고요. 무고시라든가 기미시, 다시 화토가 가중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개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죠. 해수를 얻었고요. 개수도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개수 2개 해수, 이거 선생님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 입장에서 개수 2개로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이거를 쟁합이라고 해서 약간 사주가 좀 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일간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합하는 걸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생시 경신시를 보게 되면, 경신시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금이 개수를 생하고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느 운을 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